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동력 발생 장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발생 장치,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엔진 또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루는 샤시와 바디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있고 엔진 없으면 뭐죠? 못 가죠. 이거 구름하죠, 이거. 그죠? 소달구지. 뭐 소에다 잘 연결하면 소달구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치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심장, 핵심 기술인 엔진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보이는 그림이 V6 엔진입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보신 건 처음이죠? 자동차 뭐 열어볼 일이 없죠? 자, 여기 보면은 타이밍 벨트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 체인 형식이고요. 보면은 크게 크랭크 실린더 블럭 가운데 몸체를 이루는 부분과 그 위쪽 실린더 헤드 그리고 밑쪽 크랭크 케이스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개략적인 것만 볼 거고요.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할 겁니다. V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V형 엔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실린더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3개, 뒤쪽에 3개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죠? 한 개밖에. 근데 또 있을 거예요. 6기통 V6 엔진이고요. 위에 밸브가 있어요. 근데 피스톤 하나당 밸브가 2개씩 총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버밸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밸브 4개. 옛날에는 1개씩 있었어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흡기가 뭐죠? 먹는 거. 배기는 내보내는 거. 많이 먹으면 엔진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밸브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위에 밸브를 여닫는 캠축이 있는데 여기 캠이죠. 일체로 주조가 되어 있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저거를 눌러줘요. 밸브를. 그러면 열리고 닫는 개폐 작업을 합니다. 캠축도 보니까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4개. 그죠? 다음 밑에는 위에는 이 점화 장치가 있고요. 그 크랭크 케이스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랭크 축이 있죠. 그죠? 크랭크 축이 피스톤에 의해서 커넥팅 로드의 힘을 받아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면 이 회전력이 어디로 들어가요? 변속기 쪽으로 들어가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퀴까지 가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부터 배우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엔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다음은 엔진이란 그럼 무엇이냐? 자동차 구동을 위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에너지,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꾼다. 그러면 변환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2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교재에는 여기는 없는데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쓰는 기관은 다 올 내연기관입니다. 그 외연기관은 언제 썼냐? 증기, 내연기관, 증기기관 차 기억나시죠? 외부에서 실린더 밖에서 불을 떼서 물을 증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실린더 쪽으로 그 수증기를 보내서 피스톤 운동을 해서 발생시키는 기관을 외연기관이라고 하고요. 실린더 내에서 연소실에서 폭발을 시켜요, 연료를. 그래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기관을 움직이는 게 내연기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동차는 다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외연기관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기본 정의 용어에 보면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가 크랭크 축이고요. 이게 커넥팅 로드, 피스톤, 실린더입니다. 피스톤이 기계적 설계상 맨 위까지 올라가는 점, 상사점이라 그래요. 윗상자 쓰겠죠. 탑 데드 센터 해서 TDC라고도 하고요. 피스톤 운동의 상한점이 되고 맨 밑으로 내려와요. 이거는 뭐 설계상 하는 거니까 행정의 뭐 길이 이거 왜 이만큼 내려갔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맨 바닥까지 친 거. 바텀 데드 센터 해가지고 하사점 BDC라고 하고요. 스트로크는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흡입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사행정 기관 사이클 뭐 해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 외운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술 시간 중학교 1학년 기술 시간에 아마 저거 나올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다 기억나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할게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한 번 하는 게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내경 실린더의 안지름. 그래서 D라고 표시를 하고요. 행정 최적 하니까 피스톤의 단면적 곱하기 행정. 단면적 구하는 혹시 공식들 알고 계세요?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 다 기억 안 나시죠? 이제 책을 덮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파이 R 자승. 파이 R의 자승. 혹시 기억나세요? 파이는 원주율 3.14.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그래가지고 행정 최적, 피스톤 단면적 곱하기 행정 3.14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단수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총 행정 최적 곱하기 실린더. 6기통이면 몇 개를 곱해요? 6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자동차 등록증상에 보면 배기량 하면은 뭐 1998cc, 뭐 2500cc면 2499cc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 떨어집니다. 이게 원주율 때문에 3.14 때문에. 그죠? 모르셨죠? 네, 간극 최적은 뭐냐? 그럼 간극 최적은 틈 최적이라고도 다른 말로 틈 최적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태울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요 부분, 요거. 네, 요게 간극 최적이 됩니다. 자, 피스톤이 상사점이 있을 때 연소실 최적이고요. 실린더 최적은 간극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 그래서 이 총 요거 더하기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연료 혼합기를. 압축 B라고 그러는데요. 큰 거, 작은 거 분의 큰 거. 이해되시죠? 연소실 최적은 작다 그랬잖아요. 맨 위에 상사점에서 남아있는 공간 틈 최적. 이거를 분의 뭐요? 실린더 최적. 하니까 뭐 15대 1, 20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분모가 작으니까 큰 수가 나오겠죠? 압축비가 높으면 사실상 엔진의 기관 성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튜닝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까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게스킷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혼합기가 누수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금속 스틸, 판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얇은 걸로 바꿉니다. 아니면 좀 깎아내요. 그러면은 뭐가 작아지겠어요? 연소실 최적이 작아지겠죠.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압축비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압축비를 높여서 성능을 향상을 시킵니다. 엔진 같은 경우. 튜닝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튜닝을 하세요. 엔진의 분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엔진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 우리 제일 먼저 차 살 때 뭐 사죠? 뭐 보죠? 아니, 너 디젤차 살 거야, 뭐 가스차 살 거야, 경유차 살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료에 따라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가솔린차 왜 타죠? 조용하죠? 그리고 밟으면 바로 나갑니다. 응답성이 좋아요. 디젤 차는 뭐 그거에 비해서 뭐가 좋아요? 기름값이 좀 싸죠. 그리고 힘도 좋고.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거를 풀이해 놓은 게 요겁니다. 가솔린 기관 뭐가 좋냐? 압축비가 낮아, 냉간 시동성이 우수하다. 추운데도 시동이 잘 걸린다. 왜? 조마블록으로 튀겨주니까. 가속성이 좋다.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간다. 운전이 정숙하다. 조용하다. 그죠? 출력 대비 엔진 크기가 작다. 단점은 고장이 많아요. 복잡해요. 약간. 왜 복잡한지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 소비율이 높다. 연료율이 낮아. 유지비가 많다. 기름값도 비싸다. 그죠? 대형 고출력 기관에 부적합해서 대형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쓰죠? 디젤 기관 씁니다. 디젤 기관은 그럼 장점은 뭐가 있냐? 연료 소비율이 낮고 연료율이 높다. 디젤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연료 소비율이 낮고 연료율이 높다. 연료의 화재 위험성이 낮다. 경유 뿌려놔도 불 잘 안 붙죠? 그죠? 휘발유 뿌리죠. 보통 잘 붙으라고. 고장률이 낮다.
이상 연소가 적고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무겁고 마력당 중력이 크고 소음 및 진동이 있다. 겨울철 시동이 곤란해서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 있죠. 저기는. 그죠? 고장 시 정비비가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굳이 외우려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젤차, 가솔린차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선에서 다 써놓은 거니까 아실 거예요. 자, 고속 디젤 기관차와 가솔린 기관차인데 고속자가 붙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용 연료 당연히 휘발유, 가솔린 다르겠죠. 그리고 연소 사이클은 고속 디젤은 사바데 사이클이고 오토 사이클이다. 이건 뒤에 가서 사이클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압축비. 죄송합니다. 압축비는 고속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공기를 15그릇을 연소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1로 만듭니다. 압축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가솔린 기관은 반 정도 되네요. 7에서 11대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솔린 기관은 좀 덜 강하게 만들어도 되고 디젤 기관은 이렇게 강한 애들을 모아놔야 되니까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 압축 시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기를 쫙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왜요? 공기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온도는 올라가요.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에서 140도씨까지만 올려주면 돼요. 압축시 온도가. 이게 왜 차이가 있냐? 점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점화 방식의 차이. 아까 가솔린 기관은 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잡한 이유가 뭐냐? 점화 장치 때문에 그래요. 네. 점화 방식이 고속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기를 꾹 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연료를 쫙 쏴줘요. 그러면은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운영이 되는, 그렇게 연소가 되는 기관이 디젤 기관이고요. 가솔린 기관은 전기 점화 플러그라 그러죠. 점화 플러그로 전기 점화를 시켜줍니다. 탁 하고. 그럼 불꽃이 돼서 그게 불싯돌처럼 불씨가 돼서 폭발이 되는 기관이, 죄송합니다. 기관이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이고요. 혼합기의 생성, 말씀드렸듯이 공기만을 압축해서 압축 후 연료 분사하는 게 고속 디젤 기관이고요. 혼합기,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연소실에서 태우는 게 가솔린 기관인데 요즘은 뭐 GDI라고 혹시 아세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오늘부터는 나가셔서 운전을 하시거나 차를 보실 때 뒤에 엠블럼을 보십시오. 현대, 기아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들에 대해서 엠블럼을 붙여놔요. 소나타 같은 경우 CVVT, CVVL, VVT 이런 거 있거든요. 오늘 잘 가시다 보면 GDI라고 써 있을 겁니다. 요거가 뭔지 오늘부터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연료 공급 방식은 디젤 기관은 분사 펌프, 분사 노즐을 통해서 하고요. 가솔린 기관은 기화기 인젝터. 연소실 형성은 고속 디젤 기관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솔린 기관은 간단하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나 이거 이해 못하니까 나 못 따라가겠어 이러지 마세요. 작동 시 진동 및 소음, 아까 디젤 기관 크다 그랬죠? 그리고 가솔린 기관 작고요. 열 효율, 경유가 높네요. 그죠? 그리고 가솔린 기관은 25%. 이 열효율이 지금 우리 100%에서 실질적으로 동력에 쓰는 게 30% 쓴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죠? 형편없는 수준이죠. 그래도 여기서 단 1%만 올려도 엄청난 효율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진을 떼서 그러니까 효율이 소비되는 거를 보면은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냉각 효율이라고 그러죠. 엔진을 식히는 데 쓰는 효율이 30%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100으로 봤을 때, 손실을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배기 효율이 또 3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효율 한 10에서 15% 정도 보는데 마찰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100원 넣으면은 한 30원 정도 얻어가는 거니까 믿지는 장사하는 거죠. 그죠? 이거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배기가스, 고속 디젤 기관은 입자성 물질, 넉스, 질소산화물,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CO, 가솔린 기관 같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CO, HC, 넉스다. 근데 특히 디젤 기관, 뭐 아까 폭스바겐 사건 보셨죠?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질소산화물, 녹스가 문제가 되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엔진의 분류, 점화 방식에 따른 분류, 이거 하나씩 이제 세분화해서 진행할 거예요. 점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로 혼합기를 튕겨주는 방식, 스파크 방식, 점화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SI 기관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기관, LPG 기관이 해당이 되고요. 압축 착화 기관, 공기만을 압축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 분사해서 연소하는 방식, 디젤 기관.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인데요.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게 기능사 문제로는 다수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서술형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리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정적 사이클, 오토 사이클이고요. 요거가 지금 가솔린 기관에 적용하는 연력학 사이클인데요. 밑에 피스톤이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상사점, 하사점입니다. 아까 그 행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그러면 PV 선도라 그래요. 압력과 최적에 관한 선도 그림이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흡입을 합니다. 그럼 최적이 늘어나겠죠? 그죠?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은 그렇죠. 올라갑니다. 연료를 분사를 해요. 그죠? 점화 플러그로 점화를 합니다. 그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는 어떻게 돼요? 압력은 떨어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게 하사점으로 내려갔다가 배기할 때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최적은 내려가고 최적은 작아지고. 알겠습니다. 연력학적 사이클에 따른 분류고요. 정적 사이클, 정합 사이클, 복합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정적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에서 적용하는 그런 연력학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정합 사이클, 디젤 사이클인데 이거는 초창기 디젤 엔진에서 적용했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젤 기관에는 맞지 않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게 뭐냐면 사바디 사이클이라고 해서 복합 사이클. 아까 고속 디젤 기관 얘기할 때 여기 사바디 사이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클을 적용을 한 게 복합 사이클이에요. 압축비가 동일할 때 열 효율은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사 문제로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토 사이클. 압축이니까 정압 상태에서 어떤 게 효율이 높냐? 오토, 디젤 놓고 봤을 때는 오토 사이클이 더 높다. 사바디는 무조건 가운데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압력이 동일할 때 열 효율은 그럼 뭐가 더 효율이 높냐? 그러면은 디젤 사이클이 더 효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속 디젤 기관은 그러면은 뭐 트럭이나 이런 거고 빠른 거 뭐 고속 우등버스 이런 거는 고속 디젤 기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디젤 기관을 정합 사이클에 의한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복합 사이클에 의한 기관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사행정 사이클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고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인데 이 실린더고 피스톤이에요. 자, 흡입을 합니다. 뭐를 흡입을 할까요? 가솔린 기관입니다. 참고로 연료와 공기를 함께 흡입한다 그랬죠, 아까. 디젤 기관은 뭐를 한다 그랬죠? 공기만을 흡입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가솔린 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와 연료를 함께 흡입합니다. 그럼 밸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그럼 흡기가 열려야지 연료가 들어오겠죠. 그럼 흡기 밸브는 열립니다. 그럼 피스톤은 어떻게 돼요?
하강하겠죠. 하강하고 그때 맨 아래점으로 들어올 때 이 크랭크 축은 몇 도 회전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180도 회전했죠? 흡입 행정 때 180도. 자, 압축합니다. 압축할 때 여기 흡기나 배기 쪽 열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열려 있으면 새 나가겠죠. 압축이 안 되는 거죠. 양쪽 밸브는 닫혀 있고요. 다시 상사점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몇 도 회전했죠? 180도. 그럼 360도 회전한 거예요, 벌써. 그죠? 폭발.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탁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면서 얘는 피스톤은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그 압력에 의해서. 그죠? 쭉 내려옵니다. 다시 180도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배기합니다. 배기할 때 흡기 열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먹었는데 또 그쪽으로 들어간 배기가스가 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기 밸브는 열리고 다시 크랭크 축은 반바퀴를 돌아서 상사점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을 1사이클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1 행정하는데 크랭크 축은 몇 번 회전했죠? 2바퀴 돌았었죠? 방금 전에. 예, 그럼 720도 돌아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행정 사이클 기관인데요. 얘는 밸브 시스템이 좀 간단해요. 보시면 밸브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 2개를 이렇게 갖다 대놓은 것 같은 형상이죠. 이게 배기부, 흡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기구도 있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과정이 있고요. 얘는 한 바퀴 돌 때 1회 동력을 얻어요. 흡입 똑같이 내려갑니다. 쭉 압축부터 되어 있네요. 압축을 해요. 그럼 압축하면서 뭐가 열리죠? 밑에 있는 흡기부가 열렸죠. 이때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혼합기가 들어오죠. 혼합기가 들어와서 압축할 때 압축하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하면 다시 밀리면서 배기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씩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압축과 흡기를 같이 하고요. 그죠? 점화도 이때 했고 내려가면서 다시 흡기구가 다시 올라가요. 이쪽으로. 지금 아까 흡입, 압축, 그 사행정 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딱딱 열리죠. 근데 얘는 뭐예요? 열리는 게 아니고 피스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잖아요. 불분명하죠. 각 행정이. 그죠? 이래서 열효율에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여기 요 피스톤하고 요 사행정 사이클 피스톤에는 뭐 돌출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매끈하게 그려놨죠. 근데 얘는 뭐죠? 요 위에 이거 뾰족한 게 있어요. 이건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배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 때문에 와류가 잘 일어나서 배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예요. 그러니까 디플렉터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피스톤 상부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이게 2행정 사이클 기관인지 4행정 사이클 기관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행정 사이클 기관은 지금 현재 잘 안 쓰고 있어요. 자동차 엔진에는. 근데 일부 뭐 농기구 같은 경우라든가 뭐 쓰고 있는데 자동차에는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행정 사이클 기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2행정 사이클 기관과 4행정 사이클 기구를 비교를 해보면 자,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이요.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밸브 기구가 없었어요. 앞에 4행정 사이클 기구 같은 경우는 위에 밸브 기구가 있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근데 2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지금 옆에 아까 이렇게 간단하게 밸브 기구가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행정에 비해서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진동이 적어 정숙하고 회전력이 일정합니다. 다시 한번 이 칠판 보시면 이 4행정 중에 이 크랭크 축이 2번 회전할 때 한 번 폭발을 했죠. 그죠? 만일에 이런 이거를 2행정 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전할 때 한 번 동력을 줘요. 그렇죠? 크랭크 축이 한 번 회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바퀴 720도 회전하니까 한 번 동력을 주다 보니까 회전력이 일정해요. 2행정 사이클 기관이 한 번 돌아갈 때 한 번씩 주니까. 그러니까 실린더 수가 적어도 정숙성이 있죠.
그죠? 2번 돌 때 한 번 주는데 얘는 한 바퀴 돌 때 한 번 주니까 원래 출력은 몇 배여야 돼요? 2배가 나와야죠. 이행정 사이클은 원래 사행정에 비해서. 이론적으로는 2배가 나와야 되는데 2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배기행정과 흡기행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흡기가 배기하고 같이 배출이 돼버립니다. 그죠? 아까 배기 밸브, 흡기 밸브 딱딱 여닫는 이런 거보다 얘가 피스톤이 내려갈 때 들어오고 올라갈 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2배까지 효율은 안 나오고 단 1.6에서 1.7배 출력 정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공간 최적을 적게 차지하고 경량 구조이다. 우리 단위 출력당 질량이 가볍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연료 소비율과 윤활유 소비율이 높다. 행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흡배기 효율이 떨어진다. 금방 나왔네요. 그리고 저속 운전이 어려우며 역화가 발생된다. 밸브가 여닫는 것처럼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요. 장점은 각 행정의 구분이 명확하고요. 시동성이 우수합니다. 흡배기 행정이 길어서 흡배기 효율이 높다. 방금 전에 그 역화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역화란 무엇이냐면 거꾸로 타들어간다. 그래서 연소실 불길이 흡기구 쪽으로 전파해서 비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는 걸 역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는 역화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행정 사이클 계속 하겠습니다. 회전수 변화의 폭이 넓어서 저속에서 고속으로 넓은 범위의 회전 속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죠? 블로바이 현상이 적어서 연료 소비율이 적다. 죄송합니다. 블로바이 현상.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블로바이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용어 설명 가능하고요. 연소실 가스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새서 크랭크 케이스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실린더라 그랬죠. 여기 바깥에 틀 실린더하고 이건 피스톤인데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이게 떠 있어요. 뭐 오일링이 있고 압축링이 있어도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 연소실 혼합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 크랭크 케이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엔진 오일이 있고 이해되시죠? 엔진 오일이 밑에 있어서 윤활작용을 해줘요. 근데 이쪽으로 새는 거를 블로바이 가스라고 합니다. 그죠? 생성 원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은 밸브 기구가 복잡하여 충격과 소음 발생이 많다. 그죠? 사행정 사이클. 폭발 횟수가 적어서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운전이 곤란하다. 요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경운기예요. 경운기가 단기통이거든요. 기통이 하나인데 경운기 그 저속에서 막 달달달달 거리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만일에 달달달달 거리면서 가면은 차 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기통수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720도에 한 번 동력을 주다 보니까 180도에 한 번 동력을 줘야지 더 그러면 정수각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V6니 뭐 6기통이니 4기통이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정숙성, 출력도 더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랭크 축 2회 전당 1회의 폭발을 함으로 회전력 변동이 크다. 요 금방 전에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엔진의 분류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요. 공냉식과 순냉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공냉식은 뭐죠? 네, 공기로 냉각하는 겁니다. 냉각핀에 의해서 냉각핀이라고 하니까 그 라디에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에 이렇게 돌기들을 계속 생성을 해놔가지고 공기와의 접촉면을 늘려서 냉각하는 방식이 공냉식이고요. 이륜차나 소형차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순냉식은 공냉식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냉각 성능이 우수하겠죠. 그죠? 물로써 냉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순냉식이 있고요.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블록에 물재킷이라고 하는 워터재킷이라는 물 통로를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순환을 하면서 열을 흡수를 해서 라디에이터에서 열을 방출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순행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돌리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할까요? 펌프가 필요하겠죠. 워터 펌프도 같이 장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린더 수에 따른 분류, 그래서 단기통 실린더 수가 1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운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못 쓰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다기통 실린더 수가 2개 이상인 기관을 다기통 기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린더 배열에 따른 분류인데요. 직렬형, 수평형, 수평 대항형, 성형이 있는데 요거는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기통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 하나이다 보니까 플라이 휠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나중에 시골에 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플라이 휠이 상당히 커요. 자동차 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엔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은 크게 엔진 본체와 부속 장치인 연료 장치, 냉각 장치, 윤활 장치, 흡배기 장치, 시동 및 점화 장치, 배기 정화 장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구성 요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본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실린더 헤드, 블록, 아까 크랭크 케이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실린더 헤드 쪽에는 밸브 기구가 있을 거고요. 흡배기 밸브,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실린더 블록 쪽에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린더 설치돼 있고 피스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크랭크 케이스 쪽에는 크랭크 축이 있을 거고, 그 밑에서 윤활을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윤활유가 들어있는 오일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엔진 오일 갈 때 이 오일팬에 들어있는 오일을 가는 거예요. 오일이 어디 들어가냐? 요 밑에 들어간다. 오일팬 쪽으로 들어간다. 알고 계시면 되고, 피스톤과 플라이 휠을 커넥팅 로드를 죄송합니다.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음부터 각 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린더 블록. 엔진의 기초 골격을 이루고요. 즉 기초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엔진 딱 보면은 그 밸브 기구라든가 이런 거 딱 떼어내면 그 틀이 나와요. 피스톤이 설치되어 있는 그 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주철로 제작이 됩니다. 특수 주철로 제작이 되는데 요즘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는 실린더 블록도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은데, 냉각 성능이 알루미늄 합금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실린더 블록에도 라이너는 특수 주철로 제작을 해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높은 강도를 위해서 특수 주철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된다. 그러면 피스톤을 감싸는 피스톤의 길이인 실린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통로인 워터 재킷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실린더 헤드, 아래쪽에는 오일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랭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부 부품으로 들어갈게요. 실린더는요, 연소실을 구성을 하고 피스톤이 왕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외형. 이 부분이 실린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따라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린더. 일체식 실린더 블록과 일체로 되어 있는 형상이 있어요. 요거는 특수 주철로 제작이 된 경우에는 실린더형이 있고요. 라이너라 그래서 삽입형이 있습니다. 삽입형이 있는데 실린더 블록이 알루미늄 합금인 경우, 알루미늄 합금이 주철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엄청나게 회전 RPM 2000 RPM, 4000 RPM으로 회전하다 보면 마모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알루미늄 합금보다는 강도가 센 라이너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죠? 연소가스의 밀봉 작용도 합니다. 연소가스 아까 그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흘러내리는 가스가 뭐라 그랬죠? 네, 블로바이 가스. 그죠? 기억나시죠? 방금 바로 직전에 했는데. 네, 블로바이 가스 생성을 억제를 하고요. 특수 주철로 제작이 됩니다. 실린더는요. 자, 실린더. 라이너가 있다 그랬죠? 일체 주조형도 있다 그랬지만
그 뭐라 그랬죠? 알루미늄 합금인 경우 아니면은 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린더를 통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이너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많이 됐을 때 라이너만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이해되시죠? 라이너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워터 재킷, 물 재킷이 있다 그랬죠? 그죠? 물과 라이너가 직접 접촉하는 거를 습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냥 라이너만 안으로 톡 들어간 거를 건식 라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식 라이너는요. 엔진 온도가 아까 그 기억나시죠? 가솔린과 디젤 비교했을 때 가솔린이 온도가 좀 압축 온도가 낮았죠. 그래서 건식을 씁니다. 그리고 습식은 냉각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디젤 기관 아까 고온이었잖아요. 그렇죠? 500도 이상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습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에 직접 접촉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물하고 접촉되면 금속이 부식되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 비교하니까 그 딱 나오죠. 냉각 효과 물하고 접촉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습식이 높겠죠. 그리고 내구성은 건식이 당연히 오래 가고 라이너 두께는 녹으니까 보정하기 위해서 더 두껍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너 삽입 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군데만 접촉되어 있으니까 그냥 눌러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손으로 삽입이 가능한데 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면이 지금 실린더 블록하고 접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손으로는 안 돼요. 다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라이너는. 그리고 파손 시 라이너 파손 시 냉각수가 실린더 내로 유입되는 형식은 뭐겠어요? 당연히 습식이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실린더 그러면은 모양에 따른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실린더가 뭔지 이제 아시죠? 네, 실린더를 긴 형, 짧은 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내경 아까 D라 그랬죠? 내경과 행정과의 거리의 비례를 해서 장행정 엔진이냐, 정방행정 엔진이냐, 단행정 엔진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 실린더 안에서 뭐가 움직인다 그랬죠?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피스톤이 길면 피스톤이 올라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대신에 뭐가 될까요? 흡기되는 양은 기니까 크니까 흡입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L이 더 크니까 행정이 더 크는 장행정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 속도가 대신 느립니다. 위에까지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올라 그러니까. 그죠? 근데 회전력은 커지겠죠. 많이 먹으니까. 치갑이 낮다. 치갑이 뭐냐? 실린더 벽을 치는 힘을 치갑이라 그래요.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치는 힘인데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오니까 치갑이 낮아요. 그냥 딱 봐도 상상이 되시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적인 거니까 뭐 따로 특징을 얘기하긴 뭐하고요. 단행정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행정 자체가 피스톤의 그런 높이 자체가 낮다 보니까 회전력은 낮겠죠. 왜냐면 빨리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그냥 막 쉴 새 없이 올라가는데 대신에 뭐가 좋을까요? 회전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자동차용 엔진에는 다 단행정 엔진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자동차는 힘보다는 뭐를 추구를 하죠? 속도. 그래서 단행정 엔진을 쓰는 거예요. 뭐 큰 힘을 요하는 거 뭐 농업용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장행정 엔진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행정 길이도 실린더 모양도 달라진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단행정 엔진 기간 뭐 특징을 제가 따로 뺐는데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죠? RPM을 높이지 않고도 피스톤 그 모양만 가지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흡배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왜냐면 밸브 기구를 옆으로 쭉 늘어나니까 밸브 기구를 더 높게 설치할 수 있겠죠? 넓으니까. 그죠? 그리고 엔진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크니까 낮아지는 거고. 이건 뭐 그냥 쭉 이해하시면 되겠죠? 치갑이 아까는 장행정은
낮다 그랬는데 얘는 뭐겠어요? 그럼 반대적인 거니까. 그죠? 취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라이너나 이런 것들 또 강도를 또 보강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엔진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인데요. 아까 그 튜닝 한다고 할 때, 엔진 튜닝 할 때 게스킷 얘기했었죠? 그죠? 게스킷을 사이에 두고 실린더 위쪽에 있는 게 실린더 헤드입니다. 헤드. 머리 부분. 그죠? 볼트로 체결되며 연소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연소실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피스톤. 그죠? 피스톤도 연소실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린더 헤드도 연소실을 구성을 합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 실린더와 헤드와 실린더 블록과의 기밀 유지, 냉각수나 엔진 오일 등의 누수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소실의 구비 조건, 뭐 이렇게 연소실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해서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압축 행정 시 혼합가스의 와류가 잘 발생될 것. 와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소용돌이. 예, 혼합기가 소용돌이 쳐서 잘 섞여야 돼요. 그래야지 점화도 잘 되고 폭발도 잘 일어납니다. 화염 전파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할 거. 이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화염 전파 시간이 길어지면 이상 연소가 발생이 돼서 노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연소실 내의 표면적은 최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요 아까 제가 100원 넣으면 30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이유가 왜 그런다 그랬죠? 그 중에 30%가 뭐가 차지한다 그랬죠? 냉각 손실. 그죠? 냉각 손실 때문에 연소실 내의 표면적은 최소화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 그러니까 저런 돌출부가 있다 그러면 공기 흐름도 당연히 방해가 될 거고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열화가 돼가지고 노킹의 발생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잘 제작이 되셔야 되고요. 노킹. 혹시 노킹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보셨어요? 이상 연소에 의해서 망치로 엔진을 두드리는 것 같은 음이 나는 거를 노킹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뭐 디토네이션 뭐 이렇게 되는데 정밀하게 들어가면 뭐 다른 용어인데 오늘 같이 씁니다. 그냥 노킹, 디토네이션. 다음은 연소실. 아까 뭐하고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실린더 헤드 그리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지고 뭐 종류를 보면은 4가지를 제가 뭐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4가지를 추렸습니다. 반구형, 쐐기형, 욕조형, 펜타루프형 있는데 최근 엔진들은 다 펜타루프형을 써요. 아까 그 초기에 봤던 밸브, 포밸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2개씩 달려 있었잖아요. 밸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펜타루프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디젤 기관, 이게 가솔린 기관의 연소실이거든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은 따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 반구형 특징들이 다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보다는 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이 있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디젤 기관의 연소실. 방금 전 건 가솔린 기관이고요. 디젤 기관의 연소실인데 단실식과 복실식으로 나눕니다. 단실식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이 하나인 형태를 말하고요. 직접 분사실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하고 여기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직접 분사실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냥 연소실만 딱 있고 밸브가 2개 딱 있는 겁니다. 그죠? 밸브가 2개 있고 연소실이 있는 건데 옆에 보면은 예연소실식이라든가 와류실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그 연소실이 따로 구비가 돼 있어요. 그림 잘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렇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단실식에 비해서 이제 복실식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지고 예열 플러그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직접 분사실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이 용이하고 열 효율과 기계 효율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고압의 연료 분사로 인해서 내구성은 저하가 돼요. 연료에 민감하면서 노킹이 잘 발생이 됩니다. 복실식 같은 경우에는 주 연소실 외에 보조 연소실을 설치를 해요. 보조 연소실을 설치를 해서
노킹이 잘 발생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연료에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직접 분사 실식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을 직접 분사를 하다, 고압의 연료를 직접 분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구성에 문제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소실, 보조 연소실을 따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연료의 압력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 노킹이 잘 발생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연료에 둔감한 이런 현상이,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연소실, 그리고 와류 실식이 있는데, 예 연소실에 연료를 분사를 해서 예열 플러그로 연료를 예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주 연소실로 다시 분출을 해서 연소를 하는 방식이 예 연소실식이고요. 와류 실식 같은 경우에는 와류를 일으키는 와류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연소를 촉진하는 형태를 와류 실식이라고 합니다.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킹, 잠깐 이상 연소 현상을 노킹이라고 그랬는데요. 착화 지연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요것들은. 근데 디젤 기관 같은 경우 그걸 개선을 하는 방법이 그 와류를 잘 일으키게 해서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예열 플러그 등 이제 부수적인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그걸 개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와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기관의 와류 현상은 연소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월, 텀블, 스쿼시. 스월 같은 경우에는 흡기 행정 시 흡입 공기가 수평으로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을 스월이라고 그러고요. 텀블 같은 경우에는 흡입 공기가 피스톤의 축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을 텀블이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압축 행정 말기에 연소실 중앙으로 집중하는 와류를 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류는 유체가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것을 말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스톤은 연소실을 구성을 하고요. 실린더 내부를 왕복 운동, 상하 운동을 합니다. 발생된 힘은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축에 전달을 하고요. 피스톤의 힘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축에 전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피스톤은 크게 옆에 그림 보시면 피스톤, 헤드가 있고요. 옆에 보면 압축링 지대라고 있는데, 그게 압축링이 두 개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오일링이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스냅링이 있고 피스톤 핀이 있고요. 피스톤 핀에 의해서 커넥팅 로드가 체결이 되겠죠. 그리고 커넥팅 로드는 크랭크 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은 주철제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 합금은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대신에 뭐가 좋냐면 가볍고 열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소형 기관, 자동차 기관 같은 데 많이 쓰고요. 주철제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좀 큰데 요구되는 대형 기관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어떤 걸 쓰냐면 Y 합금하고 로엑스 합금을 쓰는데, Y 합금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요. 알구마니 해가지고 예전에 뭐 나시나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니켈 해서 알구마니, Y 합금. 예. 로엑스 합금은 알구심리 해서 알루미늄, 구리, 규소, 니켈. 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알구마니, 알구심리.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피스톤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스톤 링은요, 죄송합니다. 두 개의 압축링과 한 개의 오일 링이 설치가 되고요. 총 3개의 피스톤 링이 설치가 되는데, 1, 2번 압축링 같은 경우에는 혼합기 및 폭발가스, 배기가스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3번 링, 맨 아래에 끼워져 있는 오일링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를 긁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뭐 3대 작용, 4대 작용 뭐 이런 거 좀 가로놓기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피스톤 링의 3대 작용. 그죠?
기밀 유지 작용, 오일 제어 작용, 냉각 작용. 기밀 유지 작용. 압축 링에 의해서 기밀을 유지하겠죠. 그죠? 압축가스가 새어 나오는 걸 방지를 하니까요. 오일 제어 작용. 오일 링이 있으니까 이해되시는데 냉각 작용 혹시 이해되세요? 열의 전도의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전도가 있고요.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습니다. 그죠? 복사는 뭐 태양열이 내려 쬐면은 이유 없이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복사 에너지고요. 대류 에너지는요. 공기에 의해서 에어컨, 히터 이런 거 대류의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요. 전도 뭐가 부딪히니까 맞물려 있는 거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피스톤과 실린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하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하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압축링이 이 링들이 실린더 벽과 붙겠죠. 붙어서 열을 방출을 해주는 거예요. 블록 쪽으로. 그럼 블록에서 열을 받은 냉각수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또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배출을 해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냉각작용. 이해되십니까? 링의 장력에 따른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비교를 할 때는 기구를 비교를 할 때는 극대 비교를 하세요. 작을 때는 아예 작은 거를 비교를 하시고 큰 거는 너무 큰 거를 비교하시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자, 링의 장력에 따른 특성, 장력이 클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 실린더하고 딱 붙겠죠. 너무 센 힘으로 이게 붙고 있어. 그러면은 상하 운동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마찰열이 당연히 발생이 되고 마찰 손실이 증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뭐죠? 오일링이 딱 너무 세게 잡고 있어요. 근데 유막이라 그래서 오일링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벽에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너무 실린더 벽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죠? 유막이 발생이 돼서 기구의 파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이와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무슨 가스 내려간다 그랬죠? 블루바이 가스. 연소실에 있어야 되는 가스가 배기구 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연소실에서 폭발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꾸 새요, 그쪽으로. 그죠? 기관 출력이 압축이 높아야지 세지는데 자꾸 새니까 출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피스톤이 옆에 실린더하고 잘 적절하게 붙어 있어야지 열도 전도가 되고 그래서 기관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너무 약하니까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기관이 온도가 상승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피스톤은 자, 여기에 지금 압축 링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링이 들어가야 돼요. 피스톤 링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일에 안 끊어져 있으면 이거 넣을 수 있을까요? 그죠? 못 넣겠죠? 그래서 한쪽을 끊어 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다 끊어져 있죠? 요 끊어진 모양에 따라서 버트 이음, 앵글 이음, 랩 이음으로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객관식 문제로 내기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피스톤 링을 끼우기 위해 한쪽을 자른 형태고 이음 간극으로 120도, 180도 엇갈려서 설치를 해라. 요 얘기가 뭐냐면 링을 일렬로 쭉 한쪽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끊어져 있는 게 링이 3개라 그랬는데 요거를 일직선으로 3개 쭈르륵 하면 그쪽으로 다 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샌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쉽게 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겠죠. 압축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설치 각도를 360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약간씩 서로 엇갈리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이 2번째 요겁니다. 시갑을 고려해서 편심형 링을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링이 설치가 되면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스프링 같은 거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쪽이 끊어져 있는 부분 쪽이 장력이 더 셉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쪽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의 마모가 좀 심해져요. 근데 한쪽만 심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골고루 망가지면 상관이 없어요. 골고루 마모가 되면. 근데 한쪽만 특이하게 마모가 되면 기관이
이쪽으로 마모가 심한 쪽으로 똑같이 연소가스라든가 아니면 오일 같은 게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심형 링 이쪽을 더 두껍게 만들어요. 반대쪽을.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해되십니까? 끊어진 쪽 반대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장력을 서로 고르게 만드는 링이 편심형 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음은 피스톤 핀인데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방식이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 이렇게 있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뭐냐면 볼트로 피스톤 핀을 피스톤과 연결을 시켜버려요. 아예 그냥 체결을 해버리니까 못 움직이겠죠. 피스톤 핀이.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클램프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피스톤 커넥팅 로드와 핀과는 고정이 돼 있고 피스톤과 피스톤 핀은 자유롭게 회전을 합니다. 반부동식이에요. 반부동식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솔린 기관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전부동식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고정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옆쪽에 그 귀걸이 모양 같은 거 있죠? 여기 스냅링이라고 하는데 스냅링을 끼워서 이탈을 방지하고요. 전부동식 같은 경우에는 조립과 분해가 간단하고 오일 공급이 용이해서 냉각 및 윤활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스톤 헤드인데요. 연소실 일부를 이루며 연소실 형상, 밸브 설치 위치에 의해 다양한 형상을 이룬다. 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커넥팅 로드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 5가지가 있는데요. 마찰로 인한 기계적 손실을 방지를 하고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관성력 방지 후에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왜 관성력 방지를 위해서 무게가 가볍다는 게 뭐냐면 무게가 크면요. 내가 수덥하고 싶을 때 수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무거워서 관성력을 계속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폭발 압력을 유효하게 이용을 할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열 전도가 잘 되고 열팽창이 작을 것. 이렇게 해서 구비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피스톤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간극.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최소 틈새 피스톤 간극이라고 그러고요. 피스톤 간극. 아까 얘기했듯이 피스톤 간극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꽉 끼워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간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극대 비교를 하라 그랬죠? 간극이 클 때와 작으면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 간극이 크다. 그럼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가 틈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연소실 하면 간극 크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블로바이 가스. 또 새어 나옵니다.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압력 저하되면 효율 저하되고요. 성능 저하되겠죠.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이 되고요. 오일 소비가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피스톤 슬랩 현상. 슬랩 현상이 발생이 되고 오일이 희석되고요. 압력 저하로 출력 저하가 됩니다. 피스톤 슬랩이 뭐냐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때리는 거예요. 벽을 때리는데 이 틈이 넓으면 당연히 더 큰 센 힘으로 충격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극이 클 때는 슬랩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간극이 작을 때는 마찰열에 의해서 아까 소결된다. 스틱 현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마찰 및 마멸이 증대가 돼서 기구한테는 당연히 안 좋겠죠.
피스톤 슬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피스톤을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셋 피스톤하고 슬리퍼 피스톤이란 거를 사용을 해요. 오프셋 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그 피스톤 핀을 약간 좀 편심약되게 측면으로 약간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한쪽이 또 이동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 받는 쪽으로 한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프셋 피스톤. 그리고 슬리퍼 피스톤은 스커트부를 다 제거를 합니다. 잠깐 좀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피스톤 스커트부잖아요. 이 스커트부를 다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슬리퍼 피스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접촉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충격량들이 작아지겠죠. 이해되시죠? 마찰열도 작아질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밸브 기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